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자원개발 특혜 논란을 빚은 KMDC와의 특수관계 의혹 등으로 임명이 지연돼 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늘 중 현우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청와대가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부처별 일정을 보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업무보고에 들어가고 27일과 28일에는 각각 외교부와 교육부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이어갑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2일, 금융위와 공정위는 3일 업무보고를 하는 데 이어 이튿날에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선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와 LNG 운반선 6척 건조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프랑스 BNP 파리바와 나이지리아 GT은행이 선박 매입 자금으로 16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중개하고 다음 주에 파이낸싱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측은 금융조건부로 건조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라며 계약이 확정되는 시점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기 시정 조치나 영업 정지 등 비공개 정보를 유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당 예금 인출이 발생하는 등 금융시장 교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추진됐습니다. 소비자단체가 최근 일부 금융사의 전산장애로 손실을 본 고객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비자원과 금융소비자연맹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등 금융사가 지난 20일 사이버 테러를 당해 고객들이 불이익을 겪었을 것으로 보고 피해 접수에 나섰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물면서 물가 연동국채에 대한 관심도 줄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거래일 기준으로 물가 연동 국고채권 거래 대금이 하루 평균 167억 원으로 전달의 43%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키프로스에 자금줄을 끊을 수 있다는 최후 통첩을 보내면서 키프로스 정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도 키프로스에 구제금융안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상혁 기자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는 키프로스가 오는 25일까지 구제금융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은행권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키프로스 은행권은 ECB의 긴급 유동성 지원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어 지원 중단 통보에 키프로스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키프로스 정당 대표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이른바 플랜 B로 불리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플랜 B는 각종 연금과 자산을 국유화한 기금을 설립해 재원을 마련하고 키프로스 주변 해역의 천연가스 개발 수익을 은행 예금과 교환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I'm confident that the political leaders and the political parties, they will do their best to save their country from bankruptcy.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의회가 구제금융 지원 비준안을 부결시킨 만큼 국가부도 사태를 면하기 위해서는 속히 국제채권단과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며 키프로스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I still think it's probably inevitable that there will be some kind of levy in the final package that we will agree upon. 유로존은 그러나 키프로스 정부가 제출한 조정된 구제금융안을 놓고 지속적으로 협상할 준비는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3개월 만에 키프로스의 국가신용 등급을 종전 CCC+에서 CCC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은 또다시 휘청거렸습니다. 버냉키 효과로 안정세를 찾는 듯했던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유럽 증시도 키프로스발 악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한 키프로스가 해법을 찾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인심 좋은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투자하면 좋을 유망 종목 미리 좀 소개받는 시간인데요. 얼굴만 봐도 인심 좋은 분입니다. IBK 투자증권 반포지점 김희석 지점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종목 제일 먼저 소개받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전에 좀 관련된 전략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갤럭시 S4 나오기 전에 상당히 시장에 뜨거운 핫 이슈였는데 막상 네네. 공개가 되고 나서 부품주들 흐름 상당히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네네.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수급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부품주들에 대한 전략에 대한 재편이 좀 필요할 것도 같고요. 어떤 시각 좀 유효할까요? 네. 일단 갤럭시 S4가 시장에 나오면서 일단 대부분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면면히 좀 뜯어보아야 될 상황인데요. 갤럭시 S4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올해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판매량의 40%에 육박할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간 단위에서 1천만 대 이상 지금 나올 수 있는 걸 예상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S4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 출하량이 더 많아진다는 점.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단 삼성전자 S4에 대해서 일단 점수를 줄 수 있고요. 그 추가적으로 이제 후속작 갤럭시 미니,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8.2, 그다음에 플렉서블 스마트폰 등 해가지고 후속적인 차기 후속작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하반기에 이러한 부품들이 계속 나오면서 갤럭시 S4뿐만 아니라 S4의 그 추가적인 어떤 매출 구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예. 이런 S4에 대한 효과는 1분기는 일단 현재 선반영됐다 하고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갈수록 조금 더 점점점 증가하는 가증하는 그런 구조를 보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S3보다 S4의 부품업체 평균 가격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부분에서 특히나 네. 아까 말씀하셨던 부품업체들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 특히 삼성전자보다는 좀 부품업체 쪽으로 해서 매출의 어떤 구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았냐. 그렇다면 결국 주가도 삼성전자보다는 좀 부품업체 예. 중에서는 실적이 좀 동반되고 수반되는 종목으로 좀 압축하는 전략, 이번 기회가 상당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했던 것도 네네,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주가의 선방률이 좀 과하게 됐었고, 하지만 지금 또 실망감이 큰 건 역시 실망감이 좀 과하다라는 해석인 것도 같고요. 네. 여전히 유명한 가운데 IT 부품주들의 수혜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구체적인 종목 몇 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부품주들 중에 결국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에서 적어도 한 50% 이상 증가하고, 그 부품이 삼성전자 부품업체들 중에도 부품별로 매출 증가율 S3보다 S4의 30% 이상 그 단가이나 인상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한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KH바텍, 그다음에 자화전자, 아모텍, 플렉스컴, SFA 이런 종목군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시청자분들도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하셔가지고 네. 아니면 지속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럴 때 좀 편입을 하고 2분기 길게는 하반기까지 보면 좋은 전략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본격적으로 인심 좋은 종목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꼽아오셨습니까? 자, 저희 인심 좋은 종목으로는 일단 거래소에서 최근에 낙폭이 컸지만 어제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화학업체 LG화학을 가져왔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좋아집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인포피아. 일단은 2012년도에 구조적인 부분으로서 적자가 시현됐지만 이런 부분들은 2013년도에 턴어라운드 된다. 본격적인 성장이 된다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먼저 LG화학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예, LG화학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전부 고통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주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업황에 대한 불투명성, 그다음에 업황 개선이 과연 될까?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수요 유축으로 해서 가장 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최근 4개월 동안에 보면 시장 지수 대비해서 LG화학의 주가 상승률은 오히려 마이너스 15% 정도입니다. 오히려 시장과 거꾸로 가는 그런 종목으로 지금 현재 최근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네. LG화학이 2분기부터 일단 좋아집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1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은 선반영됐다. 그럼 2분기부터 해가지고 중국의 수요 정체 사이클이 서서히 풀릴 거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2013년도 1분기 이번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하향은 하지만 2분기부터는 나아진다는 부분 알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2분기가 계절적인 수요로서 일단 증가한다는 부분, 중국도 서서히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증설 효과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결국 2분기부터라는 부분에서 보면 2013년도의 PBR이 1.7배 정도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1.7배는 최근 4년 동안 LG화학이 나타나는 그 퍼밴드에서 가장 밑에 하단 부분인 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이런 부분에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잠깐 준비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LG화학은 주요 화학 제품 스프레드에 보면 최근에 스프레드가 내려와서 서서히 반등하는 부분을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P부터 PVC까지 나타나는 걸 알 수 예. 있고요. PVC 가격과 스프레드 부분도 일단 우상향하는 부분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LG화학의 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PBR 밴드가 1.7배, 1.6배까지 내려와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부분 알 수 있고요. 예. 특히 주봉을 잠깐 보면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58만 3천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최저점 2012년 작년 6월달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 최근 3거래일 동안 좀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3거래일 양봉 후에 결국 조정은 받겠지만 펀드멘탈 PBR이 1.7배라는 수준을 감안하면 여기서 저가에 2분기를 보고 아니면 3분기, 4분기 일단은 보고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편입하는 거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얼른 소개 받을게요. 인포피아 투자 매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인포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포피아는 일단 제품 다변화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게 혈액 회사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혈액 예. 진단 바이오 센서 업체다. 그럼 인구 고령화의 가장 큰 수혜주라는 측면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실적 악화 부분이 공시사항에 나타났지만 이런 부분들은 매출 채권 상각, 그다음에 환손실의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실적 악화가 됐던 부분이고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45억 정도 흑자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이런 일시적인 부분들이 과연 나타날 것이냐? 일단은 대손 상각 부분은 대부분 처리가 됐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환차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 대비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영업 부분만 봐야 됩니다. 영업 부분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13년도에는 30%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한 700억 수준 나타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100억. 그러면 당기순이익 고려에서는 75에서 80억 정도 나타난다면 현재 동사가 갖고 있는 어떤 올해의 실적 단순한 실적 악화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작년의 실적 악화 부분은 올해의 실적, 그다음에 2014년도의 실적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동종업체들이 있습니다. 동종업체의 평균 퍼를 대비해서 아직까지 40%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회사에는 바이오 시밀러나 특히 예. 바이오 센서,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성장 아이템으로서 일단은 회사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짧게 볼게요. 예. 인포피아 연도별 실적에서 일단 작년까지 좀 안 좋았다가 올해 우상향하는 부분, 특히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인포피아의 주요 제품의 시장 규모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시장에 의해서 동남아, 중국 시장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인포피아의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스권 밴드 내에서 2만 원까지 박스권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서 돌파가 된다면 예. 일단 40%의 평가절하된 가격이 2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적으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 인포피아가 올해 가장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으로서 네. 영업이익 100억 정도의 목표를 한다면 충분히 저평가 종목으로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인포피아 오늘은 삼성전자가 의료기기 사업부 확대를 위해서 인수합병 추진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헬스케어주로 묶여서 7%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이슈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이다라는 소개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과 인포피아 인심 좋은 종목으로 꼽아봤고요. IBK 투자증권 반포지점 김희석 지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